지난 9월 2일 저는 국민 여러분과 정의당 당원 여러분께 대통령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보의 원칙 앞에 흔들렸던 정의당을 혁신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파멸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평등 사회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정의당과 저 김윤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드렸습니다. 오늘은 출마의 변에서 밝힌 생태 평등 사회로 체제 전환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 실업자가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이를 더하고 싶은 단시간 노동자,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하면 약 340만 명 정도가 실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은 개인의 삶을 계획할 수 없게 만들고 미래를 저당 잡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시민들이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게 합니다. 실업은 또한 실업급여와 고용정책 비용 등 온갖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정책 예산으로 30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정책 예산은 대부분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의 고용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독려하기 위한 기업의 인센티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고용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정부의 진단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340만 실업자 시대가 생긴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경제의 3주체 중 기업만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낡은 생각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분명한데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 창출은 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부도 나설 수 있습니다. IMF 때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채권자가 되어 최종적인 대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많을 때는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되어 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과잉 생산이 되어 남아도는 농산물을 폐기하는 대신 정부가 수매제도를 통해서 농민을 보호하듯이 일자리가 없어서 남아도는 노동력은 정부가 고용해서 실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윤기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완전 고용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20대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화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보장위원회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자월센터를 통합하여 광역 일자리보장위원회로 개편하겠습니다. 시군구 읍면동에 일자리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일자리은행에는 누구나 지역사회의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일자리은행에 보관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열람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지만 일자리의 종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지구와 사람을 돌보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마을 도서관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운영하는 선생님이 고용됩니다. 마을 대학의 강사를 고용하여 시민을 위한 취미활동과 시민광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이나 도로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노동자가 고용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거나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고용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에 일자리 보장제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배달 노동자들을 투입할 수 있다면 지역 상인들과 배달 노동자 등이 상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는 완전 고용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340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주 30시간 노동제를 가정하고 연봉 2,200만 원의 일자리 340만 개를 만들면 모두 98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료 7조 4천억 원과 간접비용, 행정비용 14조 8천억 원이 포함됩니다.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하는 경우 절약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보장제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인해 추가되는 세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66조 5천억 원가량 됩니다. 2021년 정부 고용정책 예산 30조 5천억 원과 세수 증가분 26조 5천억 원, 기타 실업으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10조 원 증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비용은 31조입니다. GDP의 1.66% 수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당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의하면 집권 1년 차인 2023년 월 4만 1,000원에 해당하는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임기 말에는 월 8만 3천 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중단되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달에 8만 3천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당장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라는 함정에 빠져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월 8만 3천 원으로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김윤기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말에 모든 사람이 1년에 100만 원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좋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고용하는 완전 고용제가 좋은지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김윤기가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꺾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 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망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32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공공연히 헌법 위반을 선언하는 것은 국헌 문란을 야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홍준표 후보를 체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는 명목상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보장제가 노동 조건에 하한선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시장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 조건으로 기능해서 노동 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자리의 종류는 지역사회, 시민 역량이 모두 동원되어 수기 끝에 결정되게 됩니다. 무너진 공동체, 사회의 힘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저 김윤기는 과감한 확장 재정과 부자 증세 그리고 보편 증세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형 복지체제 모델의 중심에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놓고 청년과 농민 등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 및 실질화, 전국민 고용보험 21세기형 복지체제 모델의 중심에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를 놓고 청년과 농민 등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와 실질화,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의당, 진보정당을 혁신하는 김윤기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